의사에 대한 기술과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얻을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그 네가 안에 있는 그 가치, 환자에 대한 태도는 처음부터 옳게 가져야 된다. 젊은 분들이 그게 확고하면은 그러면 정말 환자나 가족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은 환자 보호자들이 그 손 내밉니다. 제가 한 번도 기부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사실 좀 말 꺼내기 힘든 거거든요. 분명히 돈이 많은 재력가인 거 아는데 그렇죠. 돈을 내시면 참 좋은데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그러고 그 중에 제 환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소위 촌지라는 게 많았어요. 거액 기부를 하는 것보다 그냥 교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봉투를 주시러 태어날 때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자네가 쓰게 뭐 그래서 열어보니까 기억하는 게 거의 기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는 즉시 기부했죠 제가.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쓸 돈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누적 기부액이 자꾸 생기는 거고 또 한 분 기억나는 거 지금도 기부를 계속 하시는 여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6억 정도 했는데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태어나는 날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김영란법 전인데 봉투를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거액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받을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센터인가 어디가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를.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매덕을 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사회사학과를 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무조건 써라. 내 이름도 알리지 말고. 그냥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어요. 여사님 이거를 좀 그 의료원장님이 감사 인사도 드리고 좀 그렇게 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절대 안 한다. 하지 말라 그래갖고. 근데 조용히 그렇게 계속 선행하는데 하고 다니고 보면 굉장히 검소하십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시면 저렇게 검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회에 좀 많이 계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제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세브란스에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의료진이 좋게 해서 환자가 퇴원했는데 그 보답으로 받는 돈은 이건 내가 인마이 포켓하는 건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 못한다. 이거는 의료원에 다시 줘서 어떤 좋은 일에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강했고 제가 이제 사립병원 기독교 기관이 아닌 병원에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기부 안 했을 거예요. 우리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라는 가치가 크고 저는 이제 카톨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기관에 와서 내가 얻은 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원은 내가 좀 내 가치랑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작년인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대흥동에 사신 할머니인데 응급실로 들어오셔서 제가 수술을 크게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고 따님이 이제 간호하시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퇴원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조그만 봉투를 하나 이렇게 비닐에 싸서 나보고 촌지라고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그랬더니 그냥 고마워서 준다고. 그래서 나간 다음에 이제 열어봤더니 액수가 너무너무 큰 거야. 나 그런 생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수표가 있더라고. 그래서 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알아갖고. 그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선생님이 엄마가 그런데 선생님이 꼭 쓰라고 준 거라고. 나 이거 못 씁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기부할 거니까 어머니 설득해달라고. 며칠 후 있다가 전화 왔어요. 딸이 어머니가 그러면 선생님 뜻에 따르겠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금 사무팀에 얘기해서 이제 전달식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오시고 또 딸과 사이도 오시고.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오셨어요. 여기 대흥동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도 진료했지만 이게 지방에서 많이 이제 다니던 분들 오시면 미안할 정도로 오셔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오셔서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오셨어요? 차 갖고 오셨어요? 전철 타고 오셨어요? 그러면 뭐 말씀 다 하세요. 그러면 고생하셨다고 갈 때 조심해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병원은 어때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병원이 다 좋다고 그러고 신촌보다 좀 덜 붐비고 깨끗하고 좋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병원 선전 잘해주세요. 한 달 입원하고 태어난 전라도 광주에서 오시는 농부가 계세요.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인데 한 달 만에 잘 태어나셨고 아들이 알고 보니까 아들이 동탄에 살거든. 그 아들이 알고 보니까 고속도로 순찰대에 있는 경찰이야. 같이 왔어. 외래 오는 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탁할 거 하나 있어. 그랬더니 당신 경찰이잖아. 그러니까 다니면서 선전 많이 좀 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고속도로 순찰대인데 제가 이게 선전 많이 하겠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의과대학을 진학한 것부터가 저한테는 사실은 큰 도전이었고요. 부모님이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안방에 나를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고2 때입니다. 의과대학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마 아버님 내시면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니까 그렇게 권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다 의과대학 가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기초과학도 많이 하고 또 공대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의대 가는 경우는 저기 가족 중에 의료원이 있거나 어떤 아름으로 해서 동기부 유발이 돼서 그런 애들이 많이 가거든. 왜냐하면 의대 가면 이제 과정이 길잖아요. 그리고 학비도 많이 들고 본인의 적성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거 힘든 환자들 보고 누가 그런 걸 보고 싶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서 친구들 보면은. 그거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도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졸업할 때 하고 나서 이제 과를 선택할 때 그 어느 과를 선택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도전이었는데 저는 이제 외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외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지금은 좀 외향적으로 보이실지 몰라도 그때 너무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게 된 건 제가 이제 그 형태학적인 관찰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미술 그리는 거라든가 미술 보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조작하는 거, 만지는 거,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외과랑 접목이 돼서 도저히 다른 과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과를 과감히 선택했고, 이제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마쳤고, 마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3년 갔다 와서 제대할 때쯤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진로를. 근데 마침 이제 학교에서 그 지금 펠로우죠, 강사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강사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세브란스 산하병원 다 다녀봤어요. 신촌, 그리고 이제 강남에도 있어봤고, 지금 없어진 광주 세브란스, 처형구에 있는 용인 세브란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니 야, 나 같은 사람이 있나 하던 정도로. 그 군대 마치고 이제 펠로우를 당연히 신촌에서 할 줄 알았더니 그 당시 주임 교수께서 원하시던 전공을 저한테 맡겨놓은 거니 내가 안 맞는다고 제가 거부했거든. 그랬더니 강남에 가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강남으로 가서 2년 하고, 2년 끝나면 이제 어디 거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전임 강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전임 강사 발령을 그때 광주 세브란스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근무를 시작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 30베드였어요. 30병상인데 내외 산소과 4개과가 있고 외과가 이제 정형외과까지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되게 그때 기억에 근무했던 거기 선생님들께서 보면 어떻게 여기서 빨리 벗어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내가 외과 가서 한참 일할 나이인데 여기서 계속 있으면 수술도 내가 못 해보고 또 이렇게 허송세월로 보내도 되나 연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신촌을 가서 이제 기웃거리면 눈총이 따갑고, 그러니까 이게 좀 좌절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은사인 그 돌아가신 민 교수께서 저를 이제 신촌으로 이제 마침 그때 이제 2년이 끝나는 걸 아시고서 올라와서 근무해라 그렇게 연락을 주셨고,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 주임 교수님 혼자 결정을 못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제대로 역할을 할 건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같이. 근데 다행히도 이제 다 어그리 해주셔서 옮기게 돼서 이제 그때가 93년도인데 그때부터 제가 대장학문외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 당시 분위기는 무조건 은사님이 정하면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장학문 쪽에 질환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다들 이제 질환이 많은 분야, 예를 들어 위라든가 간담체 이쪽을 많이 하지, 대장학문 쪽은 사실은 조금 질환도 적었고 약간 그 당시 비인기 분야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 질환이 많아질 거라고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포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와서 이제 생각나는 거는 교수님들이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나. 그때 이제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던 의사님들이 다 보시고 딱대기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좀 밥 좀 먹고 일하라고.
그거 알고 보니까 바지가 맞는 게 없고 몸무게가 한 7, 8kg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때 안 먹어서 그러니까 밥 먹는 걸 잊어가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실력이 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한 1년 남짓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연수 가라 그랬죠. 연수 갔죠. 그래서 2년 동안 미국에 있었고 그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연수병원에 가니까 약간 시골입니다. 거기가 시골인데 미국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됐고 언어도 문제가 되고 또 실험 기법도 잘 모르고 하고 또 도와줄 분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건 이제 생활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 일의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임상 진료가 중단이 됐고 그렇게 몰입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일을 이제 실험 일을 해야 되거나 내 경력을 쌓을 만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잘 안 돼 있고 여건이 돼 있어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내가 노력하는데 여건도 안 돼 있고 내가 언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쳤어요. 겹쳐서 상당히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 그때 좀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누구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또 중간에 병원을 옮긴다는 거 이게 함부로 할 수 없고 힘든 그 과정을 거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와서 일을 할 때 2년 동안의 숙성이라 그럴까요? 어떤 일을 그 연속적으로 많이 하고 내가 성과를 많이 냈다면 갔다 와서 좀 과시하거나 자만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또 어떤 분야를 내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성이 더 확고해진 것 같고 어쨌든 나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 당시 오히려 쉽게 움직이고 또 좌절에 빠져서 그냥 그 늪에 빠졌다면 제가 오히려 더 어려웠을 텐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상당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극복할 수 있었던 힘,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안에 있는 그 가족들의 힘이고 또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앙의 힘이. 그러니까 현실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때마다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꼭 그것이 무슨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종교, 다양한 학교 출신들이 와서 있잖아. 그러면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이라는 그런 가치를 잘 이해를 해주고 그것이 보절하면 자꾸 알려주고 그것이 자부심을 느끼는 걸 떠나서 더 지나면은 뭐 생기면 자식한테 뭐 주고 싶잖아요. 뭐 떡이 생기면 나눠 먹고 싶고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생기면 보호자들이 못 주면은 아 이거 의료원에 좀 가서 좋은 일을 하는데 보탬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홍보 기회가 되면 좀 알려줘라 우리 병원이.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많이 불안하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한참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애들도 어리고 또 집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렇지만 뭐 답은 하나예요. 의료인이라는 명확한 인식,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생각하고 우리 기관이 주어진 그 가치를 잘 생각해서 그걸 구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커가고 또 구성원들이 같이 결속될 때 우리가 타 병원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1일부터 여기 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용인세반에서 너무 잘 줬고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젊은 교수님들 보니까 참 희망차고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충분히 자기의 젊음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여긴 병원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연구나 또 진료나 또 교육도 이제 앞으로 이제 수련병원 되면은 많은 학생들 수련이들 올 텐데 충분히 그런 쪽에도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진료 면에서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경험이 쌓일 거 아닙니까?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도 이제 소홀히 하기 쉽지만 연구 여건이 좀 안 좋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신촌과 강남과 이렇게 연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독자적인 연구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질 것이다. 여기도 이제 뭐 랩도 뭐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면 경기 남부에서 요 근처의 다른 지역에 있는 앞으로 들어올 병원 포함해서
여기는 사실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잘하면은 아주 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역할을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젊은 교수님들, 제자들 포함해서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히려 힘을 많이 얻는 것 같고요. 또 제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됩니다. 와보니까 용인인세브란스 병원이 참 위치도 좋고 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지만 네, 그것을 좀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특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와 또 고통 분담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수술실에서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수술실에서 돌아다 보면은 교수님 한 분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그 수술을 어려운 걸 다 하고 있는 거 볼 때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금만 좀 참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성과를 반드시 얻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그 값진 젊은 뜨거운 그 열정을 아낌없이 용인세브란스에 부어서 용인세브란스의 발전과 아울러서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큰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